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국가의 부채 한도를 정해놓는 나라는 미국과 덴마크 단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1939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약 450억 달러였습니다. 현재 의회가 책정해 놓은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미국 의회는 1960년 이후 지금까지 78차례 국가의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매년 한 차례는 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려준 셈입니다. 미국 정부는 세금으로 수입을 만들지만 세수보다는 지출 규모가 훨씬 큰 나라입니다. 2001년 이후 한 회계연도도 재정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험 같은 복지와 군대 등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부족하니까 미국 정부는 국채 등을 발행하는 식으로 이를 충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행한 국채를 갚아야 할 만기일이 왔는데 이를 갚지 못하거나 이자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는 곧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매년 4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1년간 1조 5천억 달러를 올려주는 대신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줄이려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같은 공약도 물거품이 되거나 다시 손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 채무가 크게 변동한 것은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의 급여와 군사 장비 등 방위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므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정부 채무가 증가합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정부 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전쟁 탓이 아닙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작은 정부와 낮은 세율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지출 삭감이 세금 인하보다 정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재정 적자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은 1980년 26%에서 1993년에는 50%로 높아졌죠.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에 취임해서 가장 먼저 내놓은 중요 정책 목표가 재정 적자 감축이었습니다. 1990년대 말에 호경기로 세금이 더 거쳤으며 연방정부 재정은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었고 GDP 대비 정부 채무의 비율도 몇 년 동안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2008년에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되면서 GDP 대비 정부 채무의 비율은 극적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재정 적자가 늘어났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한 몇 가지 정책들로 인해 조세 수입은 줄고 지출은 더 늘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튜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맹튜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